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이 새로 탄생한다는 것은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세대교체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차기 대권을 꿈꾸는 사람들의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 들어와서 사실상 처음으로 비중 있는 차기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갤럽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조국이 8%, 1위, 2위가 장동혁 7%, 정청래, 이준석이 공동 3위입니다. 4%, 한동훈, 김민석, 김문수 공통으로 3%, 그리고 오세훈이 1%, 나머지 20여 명의 군소 후보들이 1% 미만입니다. 아마 거기에는 무슨 안철수 그리고 홍준표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겠죠. 시청자 여러분,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 것은 진보 좌파에서도 일종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장동혁이 국민의힘의 대표가 된 것도 이 우파 내에서 세대교체가 이루어져서 김문수, 예를 들어서 김문수, 홍준표, 안철수 이런 사람들의 퇴장 내지는 커다란 후퇴를 얘기합니다. 제가 이 각각의 주자들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평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국 8%, 저는 이 조국이 일종의 클라이맥스를 누리고 있다고 봅니다. 극적에서 깜빵에서 나온 일종의 드라마, 몽떼 그리스도 백작 같은 이런 지지하는 사람들의 눈에 그런 것, 그리고 문재인 때부터 차기 진보좌파의 대통령감으로 거론되어 왔던 그런 일종의 축적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조국에게 불행한 것은 이 정권이 바뀌어서 차기 주자들 레이스 여론조사가 시작이 됐을 때 1위를 했던 후보가 끝내 대통령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고건, 그리고 이회창, 황교안, 그리고 박찬종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결정적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중간에 레이스에서 뒤에 쳐졌다라는 것. 조국의 결정적인 한계는 지금의 8%가 그에 대한 일종의 광신도적인 어떤 입시 비리의 도덕성 그리고 그의 위선, 경박함 이런 것들을 다 눈감아주는 일종의 광신도 팬덤들이 그 정도의 한계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 수치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조국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이 입시 비리, 이 한국 도덕성을 난행한 이런 것들, 임자를 제대로 만나면 조국은 아마 한 번에 꺾여버릴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권의 선거 같은 데서 한동훈과 1대1로 맞붙게 된다면 입시비리범 이 조국과 그를 수사를 했던 검사 한동훈 이런 대결 구도가 형성이 되면 잠자고 있는 유권자들의 도덕성을 깨워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조국은 이 출소되는 날 저녁에, 그러니까 며칠도 자중하지 못하고 저녁에 가족들하고 밥을 먹으면서 그것도 한우를 먹고 된장찌개를 찍어서 이런 위장, 위선 이런 것, 결코 조국이 극복할 수 없는 어떤 본성의 한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우러져서 현재의 8%가 조국에게는 클라이맥스일 것 같습니다. 자, 장동혁 7%, 장동혁, 그러니까 이 시청자 여러분, 조국, 장동혁, 정청래, 이준석, 이 앞에 1등서부터 4등까지가 전부 다 당대표입니다.
한국의 정치에서 당대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얼마나 이 정치판에서 이 각광을 받는 플레이어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인지, 야당 대표는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행사에 대표로 참석을 하고 반정권의 정권 세력의 태두가 됩니다. 자, 장동혁은 그런 프리미엄을 얻으면서 처음으로 당대표가 됐으니까 이런 차기주자 레이스에 이름도 걸었고, 그리고 2등으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한계, 극우 세력이 더 이상 확장하기 어렵다라는 점, 그리고 그가 보여주는 특정 종교, 거의 목사급으로 설교와 연설을 해야 되는, 비상계엄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던 특정 종교의 편향성, 이런 것들이 한국 정치판에서 장동혁에게 커다란 한계로 작용을 할 것입니다. 정청래, 저는 여기 있는 여러 주자들 중에서 진보좌파를 포함을 해서 정청래가 그래도 저는 약점과 한계가 적다고 봅니다. 정청래가 결정적인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이 3%를 얻었던 김민석 총리에 비해서 정청래가 저는 더 강점이 있다고 봅니다. 강성 지지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측면이 강하고, 나름대로 진보 좌파성 강경투사 막말 카리스마가 김민석보다 낫습니다. 나는 김민석이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하거나 또는 여러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 그리고 그가 뭐 2억, 8억 여러 가지 구설수, 이 배추농사 이런 것들이 차기 본선 레이스에서 발목을 잡는 그런 장애물로 계속 작용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 판단은 김민석보다 장동혁이가 정청래가 유리하다라는 것. 정청래가 언젠가는 조국을 꺾고 1위로 나설지 모른다라는 점. 자, 그리고 이준석도 역시 개혁신당의 당대표라는 프리미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합리적 보수를 이준석과 한동훈이 나눠 가지고 있습니다. 한동훈으로서는 참으로 복창 터질 일입니다. 그러나 한동훈이 이준석에게 얻어야 하는 교훈은, 이준석은 경기도 화성을 해서 처음에 3등으로 출발을 했다가 2등, 1등 해서 결국 당선됐고 금배지를 달았습니다. 원내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런 드라마가 없었더라면 이준석은 지금 여기에 이름을 올리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지역구의 드라마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 발판이 되고 일종의 서사가 된다라는 점. 자, 그리고 한동훈은 제가 판단할 때는 한동훈은 지금이 아마 바닥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극우 바람, 그리고 이 한덕수 이 사기 파동, 김문수 사기 파동, 이런 걸로 인해서 너무나 억울한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배신자 프레임, 윤석열에 의해서 또 다른 검사라는 프레임, 그리고 무슨 강남 도련님 같다라는 비판, 이런 것들 무슨 뭐 이 당원 게시판,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현재 한동훈은 바닥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가 내년 6월 국면에 어떻게 행동을 하고 결단을 내리냐에 따라서 그는 이제 치고 올라가는 발판이 생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 정치에서는 이렇게 당대표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김문수 3%, 오세훈 1%,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아마 오세훈은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에 친윤계 구구파에서 장동혁에 대한 대타로 내세울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때 그가 성공한다면 그가 몇 계단 뛰어오를 것입니다. 김문수 3%, 김문수가 잡고 있는 마지막 지푸라기입니다. 감사합니다.